네, 자, 피톤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그 지방직 시즌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제 워낙 좀 면접들이 조금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하면 16개가 되고요. 뭐 다른 지역들은 되게 뭐 지방마다 약간의 고유한 시험 과정도 조금 있고요. 뭐 공통적인 것들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면접 질문 기준으로 보면 한 80% 이상은 동일하고요. 뭐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하게 뭐 다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20% 중에 10% 정도는 이제 지역에 관련된 질문을 조금 하냐 안 하냐 정도 차이와 또 체감도로 되게 좀뭐 체감도를 좀 크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제 교수님들이십니다. 예컨대 뭐 경남, 경북 이런 데 교수님들 되게 사랑하세요. 대전 이런데 그래서 꼭 교수님을 불러요. 그래서 교수님을 부르시면 그분들은 뭐 어떠어떤 질문을 좀 통제를 인사과에서 하면 좀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다 보면 당신들 아는 게 뭐 행정학, 행정법 용어를 물으시거나 특히 행정학 교수들 좋아라 하시죠. 어느 적은 이제 국문과 교수님 오셔서 이렇게 수첩 하나에다가 사자성어를 늘 적어 놓고 자 이런 사자성어 알아요. 무슨 뜻일까요? 네, 그래요. 이런 것처럼 공직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런 분 알고 봤더니 모 지역에 계신 국문과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올해도 오실 겁니다. 제가 한 8년째, 9년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 뭐 등등등.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분위기가 되게 엄근진한 분위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뭐 좀 편하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편차는 되게 다른데 우리가 과정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예, 뭐 결과는 뭐 누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직은 성적 요인이 훨씬 큽니다. 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국가직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물론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많아요. 예, 뭐 그런 데도 좀 있고 그냥 간단하게 뭐 5분 10분 보는 데도 있고 뭐 충북이나 충남처럼 가끔 충북은 한 30분 본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정신이 좀 없게 만드는 측면은 있는데 다만 그 과정이 조금 지난하더라도 질문의 총량은 그렇게 다르진 않고요. 다음에 뭐 중요한 결과 베이스로 보면 물론 이제 그 한간에 뭐 예외적인 경우들이 뭐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 예외적인 경우 정말 예외적인 경우로 봐도 될 정도로 가시적으로 뭔가 예를 들자면 뭐 일베수한 성적이 좋은데 뭐 미흡받고 떨어졌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고요.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기술 직렬들, 소수 직렬 분들 또 어떻게 도 단위로 가면 이제 시군 단위로 나면 되게 적잖아요.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뽑는 데들. 그러다 보면 이제 동점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약간 요인들이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인이 이제 어디 사냐. 대놓고 물어보기도 많이 합니다. 원래 물어보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대놓고 여기 살아요. 근데 왜 일로 지원했어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뭐 그런 요인들을 일부 감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뭐 불이익 있거나 이런 느낌은 좀 아니기는 해요. 또 뭐 지역이 또 많고 또 시군도 많다 보니 또 아마 구글링 하시고 이렇게 좀 검색하시고 게시판에 카더라 돌다 보면 뭐 예전에 어디도 뭐 1등이 떨어진 적이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어요. 전해 듣는 얘기들. 그러니까 전체 뭐 적게는 뭐 1000명대 이상 보는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몇 개의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좀 드러나서 그게 계속 회자가 되다 보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 제가 늘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직은 그 지방 고유의 그게 있습니다. 뭐 지금 면접의 시간, 뭐 약간의 과목, 뭐 아침에 가자마자 뭘 쓰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뭐 어떤 데는 뭐 시군 현황들 좀 자세하게 묻는 데도 있고요. 아예 그런 거 안 묻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자기소개서 쓴 거 조금 물어봐 주시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뭐 그런 거 그냥 뭐 참고로만 하고 묻지 않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더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건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버라이티하게 갑자기 질문을 하시면 이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고유한 부분을 아까 한 20%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변수는 좀 있겠으나 그 외의 것들은 뭐 큰 변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항상 해당되는 지역의 기출을 베이스로 놓으시면 80%는 먹고 들어갑니다. 늘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가 따라서 80%는 일단 먹고 들어가시면 뭐 큰일 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출 장악을 먼저 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이렇게 교재도 각 지역별로 일부러 따로따로 만드는 이유는 80%가 같지만 그 고유의 그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퉁쳐가지고 만들기가 좀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요 고제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단톡방 각 지역별로 단톡방 만들어 드리고 다음에 거기에다가 파일로 형태로 좀 일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알려주셨던 후기, 그러니까 질문 세트, 정확한 질문들 모음 세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질문 세트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질문 세트와 후기들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실으면 교재가 뭐 몇백 페이지 되니 그러진 않고 그중에 일부를 발췌를 해서 교재에 실었고요. 일부 발췌한 내용들을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오픈 자료로 해서 뭐 다 그런 것도 양도 많고 그래서 또 샘플 개념으로 해서 몇 개씩만 골라가지고 웬만한 직렬들 다 좀 포함될 수 있게 한두 개씩은 다 넣어가지고 한번 쭉 보셔서 전체적인 숲을 보시는 정도는 뭐 문제 없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역에서 어떻게 면접이 진행이 되어져 있고 또 대략 어떤 정도의 특징이 있는지 정도는 좀 대략적으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렬을 너무 가리지 마세요. 물론 이제 지역에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고 각 직렬에 관련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직렬에 관련된 질문은 약간 예외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 빼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요. 또 도단위인 경우에는 되게 뭐 근데 도를 기준으로 뭐 이것저것 정책이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원한 시군 베이스로 알아야 되느냐라는 건데 뭐 이론적으로 둘 다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데 뭐 예컨대 경북 같은 경우 시도 얘기 거의 안 묻고 그냥 도 얘기만 묻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왔다리 갔다리 묻는 경우도 있고요. 뭐 특별하게 묻는 거는 잘 없어요. 뭐 간단한 뭐 인구, 예산 뭐 이런 정도 그냥 발전 방안, 개선점 뭐 직렬이 오면 뭐 하는지 아냐 이 정도의 좀 원론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어느 직렬이라도 상관없는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오셔서 약간의 퀴즈형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행정학 교수님이 오시면 일행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 퀴즈형 질문들 예, 뭐 그런 질문들이 뭐 많이들 배우셨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뭐 물어보시는 정도가 있거나 사복직 같은 경우는 뭐 사복 용어들 좀 간단하게 뭐 BST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꼭은 아니지만 뭐 지방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사목들을 가지고 설명해 보라는 질문이 일부 또 있을 수 있고요. 뭐 기계직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그쪽에 관련된 전공 용어들 뭐 연력학 법칙을 왜 묻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메인은 아니니까 걷어내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 7, 80%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기본 준비만 좀 안정적으로 하시면 별 탈이 없겠다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걸로 일단 결론을 바쁘실 테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역별로 워낙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진행 과정, 시간, 뭐 쓰라는 거, 뭐 등등등은 있는데 그건 거기다 맞추시면 되는 거고 뭐 다른 지역엔 별 관심은 없으시겠습니다만 자기 지역만 잘 챙겨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늘 하는데요.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1시간 정도 후다닥닥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오픈 자료로 드린 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만 말씀을 뭐 드릴까 하다가 예, 뭐 급한 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각 지역별로 한 10분 정도씩 정도 할애를 해서 좀 포인트만 그래도 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수강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으나 뭐 기본적으로 같이 준비해야 될 정보들은 그냥 알려드리는 개념으로 해서 예, 같이 좀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방이 좀 많다 보니까 순서는 그러니까 뭐 약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다음 대구 경북 그다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 그다음에 강원 제주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일단은 하고요. 공통 강의 그 이후에는 좀 잊어먹고 있다가 쉬시다가 대충 시간 재 보시고 몇 번째 타임 정도다 생각할 때 좀 들어오셔서 그때 맞춰서 잠깐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좀 인트로덕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저는 면접을 좀 그 진지빨고 여러분 표현대로 진지빨고 준비하시는 거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칙은 편하게 좀 자유롭게 특히나 뭐 열심히 하셔야겠죠. 당연하게 뭐 대부분 성적 요인이 약간 95% 이상이 된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는 건 맞는데 그 최선이라는 게 막 너무 막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막 이렇게 가시면 본인 멘탈만 안 좋고요. 또 긴장만 더 되십니다. 되게 이제 면접이라는 게 자체 끝나고 나면 참 뭐 이게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혹여나 야 이게
삐그덕하면 내가 진짜 1년, 2년 공부한 거 날아가는데 약간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 좀 더 쫄리죠. 게다가 사회 경력 없고 이렇게 포멀한 자리, 각 잡고 뭔가 긴장 타는 자리에 가보신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더 긴장되고 수험 생활이라는 거 좀 길다 보면 이제 말하는 법을 잘 잊어먹잖아요. 이게. 그래서 괜히 더 쫄리는 거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내가 거기 안 산다 이러면 이제 또 쫄리기 시작하죠. 또 비전공자다 이러면 더 쫄리기 시작하고 뭐 오만 쫄림이 연속입니다. 어린 분들은 이제 어리다고 걱정이시고 경력 없는데 사회생활 없다고 많으신 분들은 또 왜 관두고 오냐 이렇게 물어볼까봐 또 걱정이시고 뭐 걱정 태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 준비 과정이 뭐 결과는 별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과 좀 싸우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음.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최선을 다하시긴 하는데 좀 즐겁고 유쾌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본인 얘기를 좀 조곤조곤 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의 무슨 인간성을 해부하는 과정도 아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 뭐 짧게는 한 뭐 7, 8분, 10분, 뭐 15분 정도가 기본이고요. 좀 길게 보는 데는 한 뭐 20분까지 보는 데 있고요. 아주 길게 보는 데는 한 25분까지 보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기는 한데 뭐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진짜로 공직에 진정성이 있는지 파헤쳐 주겠어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약간의 소양과 약간의 이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와서 뭐 하는지는 아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는지 지역에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 알아는 보고는 왔는지 뭐 이 정도의 약간의 소양과 관심과 애정 정도 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인 얘기 그냥 조곤조곤 하시면 좋겠어요. 예? 뭐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사는 지역 아닌 경우들 특히 이제 도단위 같은 경우 시군으로 이제 좀 작은 데로 가시는 경우들이 대부분 다 안 사시는 분들이 가시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전략적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올라오는 거고요. 거기 오시는 현직 분들 면접에는 세 명이나 혹은 두 명일 텐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한 분은 해당되는 시군에서 오세요. 한 분은 이제 외부니까 외부는 뭐 도에서 오시는 분일 수도 있겠고 외부 기관에서 오실 수도 있고 옆 지자체에서 꼬아오기도 하고요. 뭐 교수님들이 일부 들어오시기도 하고 뭐 그건 알 길은 없어요. 퇴직자도 계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현직분들이 오시게 되고요. 현직분들이 다 그런 거 다 뻔히 압니다. 모르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왜 왔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인간적 고민들이나 합격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지원하신 건 다 아시는 건데 다만 의지가 중요한 거죠. 일단 걷어주시면 뼈를 묻겠다. 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직은. 그죠? 내 똑똑해요, 창의적이에요, 뭐 공직 가치의 화신이에요, 청렴의 아이콘이에요, 그죠? 뭐 이런 거 어떤 뭐 소양 삼아, 교양 삼아 중요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근무 의지입니다.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사시면 의지와 성의, 성의는 가보시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가서 좀 가보시는 분, 거기에다 모텔 잡고 한 일주일 동안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근데 그 정도의 성의, 그죠? 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처럼 그러신데 아이고 다니시면 거기서 다니려면 좀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출근할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네 제가 부모님이 차를 타시던 걸 주식으로 하셔가지고 출퇴근하면 30분이면 오는 수 있어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딴에는 되게 열심히 성의 있게 구체적으로 답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안타까운 답변이죠. 그걸 기대하는 답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겠어요. 30분밖에 안 걸리지만 땡땡시 땡땡군에 뼈를 묻기 위해서 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시군 작은 데로 가시면 이게 얼마나 큰 현안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뭐 이제 뉴스도 가끔 나오죠. 직원별로 할당시켜가지고 전입시키라고 연말에. 왜냐 그게 예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저도 오지만 제 남친도 결혼할 남친도 땡겨오고, 뭐 제 베프도 땡겨오고 아니 그런 정도의 성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애정이나 관심이라는 건. 자, 그런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예. 그뭐 능력이 뛰어나요, 창의적이에요, 열심히 일할래 이런 건 뭐 그냥 기본값이라고 보고요. 근무 의지, 그 지역에 일단 뼈를 묻겠다. 주소 이전부터 하고 뭐 이런 느낌부터 좀 가져주시고 그런 건 입으로가 아니고 성의 가보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비거주자나 비연구자분들은 성의 있게 좀 하시고 뭐 주구장창 면접 내에 가서 살라 이런 거 아니고요. 한두 번을 가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좀 다니시고 가끔은 면사무소, 업사무소도 가보시고 예를 들자면 돌아다녀 보시고 그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100일을 돌아다니고 100일을 구경해도
말 1도 못하시면 꽝이죠. 효과적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그죠?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죠? 이러이러하게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뭐 소소한 거지만 뭐 현장 가서 보시고 구경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게 있어요. 당연하게 소소하게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거 좋더라. 가보니까 이런 거 조금 아쉽지만 또 이런 것도 아주 좋더라.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관념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그 이상의 성의는 없습니다. 항상 지역방직은 그런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지역 밀착형 느낌으로 항상 뭐든지 소소한 거일수록 좋아요. 제가 볼 땐. 지사님이나 군수님, 시장님 급으로 가지 마시고요.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급으로 내려오셔서 예, 되게 구체적인 얘기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자꾸 조금 생각을 하시고 얘기하시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뭐 희망 업무를 얘기하든 뭐 관심 사업을 얘기하든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 즐겁게라는 건 가시면서 그 동네 맛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 지역에 그런 거 있어요. 이 동네 맛집 뭐 좀 아는 데 있어요. 왜 물어볼까요? 갑자기 그 맛집을 왜 물어볼까요? 너 거기 사냐? 좀 아냐? 라는 질문이에요. 예죠? 아이고 아침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면접장 올 때 힘들지 않았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여기 사냐는 질문입니다. 그죠? 떠보는 거예요. 다 슬슬 간보기 하는 거죠. 슬슬. 물론 대놓고 어디 살아요? 물어보는 데도 있는데 원래 이렇게 명시적으로 물으면 좀 안 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원래 지역 차별하면 원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래서 좀 간접적으로 묻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간 좀 다니시면서 지역도 좀 보시고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뭐 사는 분들이면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죠? 3대째 뼈를 묻고 있어서 4대째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시면은 성의와 노력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 의지. 나 안 그만둡니다. 그죠? 이게 어느 뜬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들도 있어요.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만약에 도청에서 그 도청 같은데 좋은 자리가 나가지고 오라 그러면 갈래요? 와, 되게 아픈 질문이죠.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왜 물어볼까요? 원래 작은 데서 나중에 또 다니시다가 또 빠져나갈 생각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거기서 늘 인원이 빵꾸가 나기 때문에 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역에서는 늘 인원이 없고 그러니까 인원이 두고 빠져나가면 n분의 1에서 남는 사람들이 때움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워낙 시달리던 분들이 눈앞에 1m, 1.5m 앞에 와 계십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들어서 아 그분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느낌으로 보겠는가. 물론 올 때는 다 빼려먹겠다고 오죠.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 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관심을 항상 보여주시면서 그 행간에는 내가 어디 안 갑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라는 의지와 각오, 그에 따른 알리바이로서의 성의, 표시 이런 거를 항상 좀 염두에 좀 조금이라도 좀 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제 역할은 늘 그렇습니다. 뭐 제 강의 들었다고 그죠? 예, 뭐 붙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붙을 분들인데 제 강의를 들었겠죠. 예, 만약에 들으시면 제 자료를 보셨겠고 뭐 인과관계라는 건 제 강의를 들어야만 붙는 게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 그런 게 있을 리는 없잖아요. 면접에. 단지 그냥 예, 듣긴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 정도의 느슨한 상관관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교재를 보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뭐 엄한 준비는 안 하시고요. 좀 가성비가 높은 준비, 또 특히나 여러 가지 심적으로 쫄리고 긴장이 되는데 뭐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정도의 좀 안정감 정도는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여간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자부하는 거는 제가 뭐 기자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관념적인 얘기나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두루뭉술한 얘기, 어디나 다 슴직한 얘기 이런 얘기도 물론 드리지만 각 지역별로 되게 구체적이고 적확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예,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를 줄여드리거나 쓸데없는 걸 안 하시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만큼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안 사는데 전공이 아닌데 뭐 다양한 걱정들을 하시죠. 아까 뭐 어리면 어리다고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시다고 제가 뭐 대부분 다 뭐 정확한 팩트 정보를 말씀드리는데 제 수강생이 적지 않고요. 또 연자가 좀 되다 보니 뭐 되게 많은 사례들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외적인 사례들이 분명히 없지는 않으나 그게 예, 부분만 그것만 보면 그게 전체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약간 근데 과잉대표되는 측면이 있지만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기자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취재력이 꽤 상당히 좋고 또 취재를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기도 해서 뭐 판판이 좀 납니다. 예전에 뭐 초창기에는 인사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예, 뭐 친목도 도모하지만 싸우기도 좀 했고요. 예, 뭐 어디 인사과장님은 대기실에서 제
예, 이름을 언급하시며 뭐 지적질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등등등 합니다. 뭐 제가 또 하는 가지는 각 지역에서 조금 수험생들 이게 인사 특히 면접 같은 경우는 대회에 알려지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만 하다 보니까 인사과에서 뭐 갑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좀 괜하게 공포 조장하시는 데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괜히 겁주고 또 괜히 또 뭔가 예, 그랬던 데가 좀 있었는데 뭐 예컨대 뭐 오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배수인데도 꼭 재면접을 보게 만들어서 예, 한 5% 정도씩을 그거 다 붙여놓을 건데 100% 그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그래 놔가지고 되게 마음고생하게 만들어서 예, 뭐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서 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 기준으로 조금 불합리한 것들을 좀 보이지 않게 뭐 면접 기간 중에 하는 건 좀 오바 같아서 끝나고 나서라도 좀 말씀을 드려서 좀 온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심기경호 하나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간 시간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역별 면접 시험 개요하고요. 가이드를 좀 먼저 좀 드리고요. 요거 1시간 정도 좀 몰아서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 지역별로 좀 간단하게 지역별로 좀 포인트만 좀 짚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면접 시험 개요입니다. 모든 지역을 좀 뭉뚱그려서 공통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니까 예, 자기 지역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픈자를 일단 좀 먼저 좀 보신 걸 전제로 하고요. 대략적으로 개요는 파악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몇 가지 좀 공통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좀 간단하게 특징만 좀 말씀드린 것인데요. 뭐 자세한 말씀은 이제 이따가 예, 이어서 좀 각 지역별로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다 쓰게 합니다. 다 쓰게 하고요. 보시면 자기소개서는 다 쓰게 하고 예, 쓰게 하는데 이따 그건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인성검사 혹은 인적성검사라는 걸 일부 지역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건 꼭 해년마다 또 안 보기도 하고도 그래서 이거는 예, 조금 그때그때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곰곰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자소서는 뒤에다 말씀을 좀 뒤에다가 이따 같이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소서는 열심히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 아니고요. 예, 면접위원에게 제공돼서 그냥 참고용으로 보셔라 정도로 하는 거지 이거 자체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인상검사 갔다만 오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오라는 데도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역시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예, 뭐 떴다 붙다 뭐 여러 가지 학원가에서 뭐 좀 대도하는 그 이상한 정보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용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무쓸모한 일들을 예산 쓰면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뭐 참석만 하지 마시고 안 하시면 불이익이 있다고들 많이 하기 때문에 꼭 그냥 참여는 한다. 그 정도로만 딱 아시면 끝. 예, 뭐 잘 보고 못 보고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고요. 양식지가 있습니다. A4지 한 장 정도에 대해서 자기 기술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험 하나, 그다음에 앞으로 뭐 하고 싶은 업무 뭐 이런 정도를 쓰게 자기소개서 비스름한 양식지를 주는 뭐 약간 특이한 양식을 준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기술서라는 게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업무 추진 비전이라는 항목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희망 업무시라는 겁니다. 예, 희망 업무. 요거에 관련돼서 질문들을 조금 뭐 곧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세종은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고요. 그냥 같습니다. 세종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질문들이 좀 있겠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독서평이라는 걸 특이하게 합니다. 예, 독서평. 책을 3권 정도를 공고문에다가 주고 읽고 와서 사게 합니다. 도서관에 없습니다. 대부분 신간이거든요. 실용사 하나, 인문사 하나, 약간 좀 학적인 책 하나 정도로 해서 3종을 주고요. 되게 신간을 줍니다. 책을 되게 잘 고릅니다. 제가 보면서 공무원 하실 분들이 보시는 권장 도서 신간 중에 하면 저는 뭐 여기서 권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셀렉션을 되게 잘해요. 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시고 읽었다는 얘기들을 뭐 한 2분 정도의 발표를 간단하게 하게 되고 후속 질문을 뭐 하긴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내용에 관련된 후속 질문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발표력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원래 취지는 그냥 책 한 권 읽고 왔으면 좋겠다 정도의 전임 예, 도지사님의 그 때문에 그 또 도청 안에서 그 독서 그 모임 같은 것들이 되게 활발한 모양이에요. 그 덕분에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공무원들이 무지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공부해야 된다고라는 취지로 책 한 권은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성의 표시만 하면 되지 딱히 부담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질문들이 되게 좀 많은 축이에요. 간단하게 퀴즈형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데입니다. 충북은
예전에 시간 많을 때 막 35분씩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25분 정도 보고 질문이 좀 많은데요. 여기는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서 교수님들 때문에 조금 조금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꽤 많이, 꽤 괴로우실 수 있다 정도 대표적으로. 근데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면 도리어 변별력이 없어요.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는 받겠으나 특별하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문이 좀 되게 버라이어티한 데입니다. 대구는 이제 아침에 가시면 사전 조사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경험형 하나, 상황형 하나 비스름하니 국가직에 쓰는 거랑 비슷하게 아침에 가서 쓰게 되고요. 뭐 주로 이제 경험 하나랑 대구 시장 하나에 관련돼서 뭐 땡땡땡한 경험, 뭐 공무원 지원 동기를 쓰시오. 1번, 2번에서는 뭐 달빛 동맹 아니면 뭐 땡땡 시장 발전 방안, 뭐 대구 관광정 활성화 방안, 뭐 복지 뭐 등등등 오만 버라이트한 것들을 적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준비한 내용 가지고 얼추 그냥 쓰실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집단 토론이라는 걸 하긴 했습니다. 30분씩 5명씩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할 거고요. 아마 올해도 안 할 겁니다. 집단 토론은.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하나가 빠졌으니까 다행이죠. 9급에서 거의 유일하게 집단 토론을 하는 아주 좀 무지한 그런 데입니다. 20분 정도 하고요. 최고로 뭔가 할 게 많아요. 자기소개서도 쓰고 사전 단일가서도 쓰고 심지어 이제 토론까지 하고 이런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거는 안 했으니까 아마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은 20분 보기도 하지만 15분 보기도 합니다. 인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경북은 이제 집단 면접이라는 거에서 5명이 앉아놓고 이제 토론은 아니고요. 5명이 앉아놓고 이제 면접에 3명이 앉아갖고 공통점은 쭉 돌려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답변하고 뭐 메들리로 약간 답변하게 만들다거나 이런 과정들 한 15분짜리 한 두세 번 발언하는 정도를 해서 집단 면접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을 했던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집단 면접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겁은 많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일배수만 거의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따라서 뭐 떨어지는 분들 거의 없이 되게 안정적으로 그냥 가서 뭐 뒷말들이 거의 없는 데이기도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시장 발표라는 걸 했습니다. 3분 스피치, 뭐 거기서 이제 2분 스피치 혹은 3분 스피치라고 그냥 약칭하는데요. 부산시정에 관련된 공통 질문에 좀 길게 답변한다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시간 한 5분, 10분 정도 주고요. 질문을 주고요. 그래서 뭐 부산시 발전 방안, 청년들 떠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쩌면 좋겠니? 뭐 이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일행만 했습니다. 일행만. 일반 행정직만. 그러니까 일종의 공통 부산 시정 질문. 미리 질문 주고 구상하고 생각한 다음에 들어가서 면접관이 뭐 질문하다가 중간에 자꾸 발표해보라고 그러면 혼자 알아서 한 2, 3분 정도 길게 자기 생각 얘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발표라기보다는 그냥 긴 답변 정도 느낌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 직렬은 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로 그냥 퉁치는 느낌이 좀 강해요. 아마 제 생각에 그냥 부산 시장에 관련해서 공통 질문을 하나 그냥 동일하게 주는 걸로 부산 시장에 관련된 질문들을 가름하자는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그 때문에 도리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도리어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면접 분위기가 더 가족도 괜찮고 좋은 데 중에 하나라서 딱히 걱정하실 게 없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울산 아주 간단하게 보고요. 아무 특징이 없는 무미건조한 겁니다. 이거 한 3년 전 얘기인데요. 인사과에서 공식적으로 미입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준다고. 아름답죠. 경남 여기도 이제 교수님들이 아까 충북과 함께 투탑인데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수님들이 주도하는 면접 그렇습니다. 심지어 반도 답변 못했어요 이런 분들도 막 생기시고요. 처음에는 첫날은 되게 걱정하시는데 뭐 제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놔서 이제 예민해서 그런지 단톡방 가면 걱정들도 안 해요. 얼마나 했어요? 반밖에 못했는데 반이나 하셨어요? 나는 거의 못했는데 이러고 막 왁자지껄 웃습니다. 결론은 별 문제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몰랐으면 정말들 걱정들 했을 텐데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됐죠? 여기 보시면 이제 특이하게 보안각서 쓰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발설 금지. 면접 기간 중에는 발설하지 마시라. 그래서 경남 교재가 기출이 가장 적습니다. 나중에 끝나고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선생님 근데 다 잊어먹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좀 안타깝기는 한데 뭐 대략적인 분위기만 아시면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데입니다. 그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은 싸잡아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가 이곳이고요. 뭐 진짜 예전에 3분 본 적도 있어요. 전북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인사하고 각오 듣고 고생했다고 나가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1배수 가까이 뽑고요. 딱히 뭐 면접 자체를 뭐 검증하겠다는 컨셉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상견례 느낌이 좀 훨씬 더 강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원까지 포함해서 요 네 군데는 아마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강원도 상당히 좀 아름답고요.
연고지가 아니면 좀 안쓰러운 눈으로 그런데 가도 괜찮겠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는. 왜냐 그러면 강원 같은 경우는 젊은이가 되게 귀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상간인을 가시거나 뭐 고성 이런 데로 가시면 워낙 그러기 때문에 그냥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여기 고생하러 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좀 애틋함들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예, 걱정을 해주시는 거에 가깝지 따지는 개념은 전혀 아닌 예, 그런 좀 아름다운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 현안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하고요. 뭐 저 지역 현안이라는 게 좀 뻔하고 또 제주는 뭐 제주 출신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뭐 지역 연구 같은 거 굳이 뭐 따질 거 없는 데라서 그냥 뭐 약간 그냥 까칠하고 드라이하고 뭐 특별하게 뭐그 감흥이 있는 데는 아닙니다. 살갑게 하지는 않는데 뭐 제주도의 좀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살갑지는 않은데 뭐 아무 별 문제는 없는 뭐 예전에 일부 조금 좀 예, 소위 말하자면 이제 미흡일 경우들이 제가 기억하는 5년, 6년 전인가 좀 한두 건 있었는데 아직도 그거를 가지고 일부 학원가에서 또 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마다는 예외적인 것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죠? 있기는 한데 예, 그 예외적인 경우들을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드렸고요. 이런 약간의 것들을 제외하면 뭐 전체적으로 큰 뭐 차별성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각 지역별로 잠깐씩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일단은 그 각 지역별로 양식지가 따로 있고요. 대개 보면 미리 뭐 자출해서 세부 내부 프린트해 와라 이렇게 합니다. 뭐 세부 프린트해 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면접인이 3명이니까 3명 줘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프린트해 와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대충 성정을 아실 수 있겠죠. 하나 주면 복사하면 될 걸. 괜히 뭐 그런 느낌이고요. 면접 당일날 면접위원들에게 해당되는 응시생 분들의 거를 파일을 딱 집어가지고 클리어 파일에 넣어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그럼 면접위원들이 여러분 들어오시면 뭐 미리 보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쓱 보고 뭐 자기 1분 소개할 때 한번 쓱 한번 보는 쓱 한 1분 30초나 1분 정도 보는 용도예요. 뭐 물어볼 거나 이런 사람이건 그러니까 초보적인 자기소개를 그냥 서면으로 드린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지역마다 양식은 좀 다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넉넉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묻기도 해요. 뭐 했냐, 뭐 이거 무슨 내용이냐, 뭐 묻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뭐 많이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용 가지고 좀 쓸 거는 뭐 자랑할 게 있으면 열심히 쓰시면 되죠. 당연하게 자랑할 게 있으면 열심히 쓰시면 되고 뭐 지역 연구 같은 것도 있으시면 뭐 엔간하면 애둘러서 뭐 명시적으로 쓰기보다는 좀 애둘러서 제가 나고 자란 저를 키운 고향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런 멘트 비슷하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걸로 쓰시면 되지만 특별하게 뭔가 잘 써야 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역마다 좀 양식이 좀 다르고요. 분량이 뭐 한 장짜리 쓰라는 데도 있고 뭐 세 장 이내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 장 이내면 뭐라도 좀 열심히 써서 세 장 쓰시고요. 2장 이내면 2장 쓰시고요. 뭐 2장이 됐으면 한 장만 써도 되나요? 안 될 건 없습니다만 남들 2장인데 한 장이면 좀 그렇잖아요. 성의 표시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엔간하면 좀 맞춰가지고 좀 열심히 좀 쓰자. 본인 얘기들 그냥 조곤조곤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인터넷 구글링 검색하시면 자기소개서 양식 이렇게 뭐 워딩 아름다운 워딩이 있잖아요. 예전에 학원 가서 유명한 게 북극생, 저는 북극생과 같은 뭐 이런 상투적인 레토릭 쓰지 마시고 엔간하시면 좀 조곤조곤 쓰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제 카페에 가시면 제가 작년에 했던 강의가 있는데 원래 새로 할까 하다가 뭐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 카페에 가시면 지방직 오픈 자료라고 있습니다. 게시판이 오픈 자료라는 게시판은 이제 공개 자료들을 올려놓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저 밑에 제가 단톡방에도 안내를 따로 드렸습니다만 자기소개서 장석 서식이 따로 있고요. 각 지역별로 서식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작년 기준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서식이 있고요. 이거 면접 공고문이랑 같이 나옵니다, 원래. 근데 저 면접 발표, 그러니까 필기 합격자 발표 때랑 같이 나오는데, 뭐,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실 분들이 뭐 있으실 것 같아서, 물론 해당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난해 양식 발표한 날 보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뭐, 귀찮으실까봐 제가 모아는 놨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워드로도 한번 좀 쳐놓으시고, 좀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좀 부담이 적으니까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했던 강의 내용들인데요. 뭐 얼마나 질문이 있고 뭐 등등등 뭐 간단히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양식지는 혹여나 간혹 뭐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간혹 바뀔 때가 있어요. 간혹 뭐 똑같은 폼인데 그 항목 이름이 바뀐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없다고는 보여지긴 합니다만 경험칙으로 한번 나중에 확인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저도 확인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서식이 있고요. 다운받아 좀 작성을 해보시고 다음에 여기에 그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 특강이라는 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지난해 했던 거기는 한데요. 뭐 묻고 어떻게 되고 지역별로 좀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막연하시면 한번 듣고 그냥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샘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샘플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뭐 요런 거보단 요런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예시를 든 문서도 제가 하나 같이 만들어서 드렸으니 그것도 좀 레퍼런스 뭐 그걸 따라서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요런 거보단 요런 게 좀 낫지 않겠냐 보시면 아시게 될 테니까 뭐 교재에도 제가 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뭐 공개 자료로 만들어 드렸으니 그 역시도 한번 참고로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 그래서 카페에 있으니까 좀 참고로 보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뭔가 선생님 이거 첨삭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아니 뭐 그 가성비 떨어지게 왜 굳이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냥 본인에게 조곤조곤 쓰시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에 관련된 정보를 좀 많이 담는 게 전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값 뭐 뭘 전공했는지 알바는 어떤 걸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걸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과 소양과 히스토리들을 좀 조곤조곤 쓰시면 되는 거지 미사여구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래서 물론 이제 쓰는 게 좀 쉬운 건 아니고 시간이 좀 드는 거기는 한데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미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인적성 검사인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 갔다 오시면 되고요. 이 역시도 제가 궁금한 분이 많아서 지난해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괜히 그래서 인성검사 가이드라고 아이고 예, 인성검사 가이드라고 해서 뭐 몇 가지 제 교재에 실렸던 거 공개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성검사 가이드 특강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어떻게 보는지 왜 보는지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게 있으니 굳이 궁금하시면 간단하게 보시고 그냥 불안 해소용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석의 의의가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면접 시간은 대개 보면 뭐 작게는 한 5분, 10분, 15분, 뭐 긴 데는 한 뭐 25분 아까 이렇게 보는 데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면접위원들에게는 면접 평정표, 여러분 채점표죠 일종의 면접 평정표와 인성 검사를 볼 때는 인성 검사지만 제공이 되고요. 일단 플러스 자기소개서를 냈으면 자기소개서가 면접위원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1분 자기소개하라 그래놓고 한번 쓱 한번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물어보실 게 있으면 물어보고 궁금한 게 없더라도 정보는 전달이 되잖아요. 아, 이런 친구군. 정도는 이제 밑자락으로 깔고 시작하는 개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보 위주로 좀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되게 면접 질문이 어떤지 총력만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건 워낙 편차가 심한 거기는 한데 되게 좀 공통적인 질문들이 되게 어느 정도이냐라고 그러면 자, 되게 제가 표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스탠다드 정도로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베이직한 건 맨 처음에 가시면 때만 자기소개 일단 시킵니다. 1분.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묻겠죠. 공무원 지원 동기 왜 땡땡시 땡땡군으로 지원했느냐. 뭐 두 가지의 지원 동기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 단점 뭐, 그죠? 또 장점이면 본인 장점을 어떻게 공직에서 활용할 수 있겠니? 단점이라면 어떻게 극복할래? 극복해 왔니? 노력할래? 뭐 이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단점 중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너무 성실해서 너무 꼼꼼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 장점이죠. 그러니까 단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뭐 이공계기는 하고 뭐 이쪽 기술 쪽은 좀 알지만 행정 업무나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열심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거나 뭐 예컨대 행정직이면 제가 뭐 사회생활을 별로 해보지 않고 알바만 해봤기 때문에 뭐 법은 배우긴 했지만 실무적인 이런 민원 응대력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약할 것 같다. 그죠? 뭐 이런 거 좀 배우겠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죠? 장점화 될 수 있는 단점을 얘기하라. 이런 어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단점은 단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의 흠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뭐겠습니까? 자기가 너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니? 부족한 거를.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려고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했죠? 노력이. 항상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따르긴 합니다만 지원시군의 현황들을 묻습니다. 연고를 어디 살아요? 이 동네 살아요? 뭐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요? 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현황들 인구, 뭐 예산, 행정구역 뭐 등등등 블라블라 뭐 이 정도 얘기들 유명한 관광지, 그 동네 농수산물 브랜드 이름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좀 종종 묻습니다. 또 뭐 경우에 따라서 노인 인구 비율, 뭐 고령화 비율 어느 정도인지 아냐, 뭐 블라블라 이런 정도의 질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만만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 이제 희망 업무죠.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니, 관심 있니, 뭐 이 정도 얘기와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떤 업무에 관심 있는 질문과 다음에 해당 시군의 발전 방안,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희망 업무랑 발전 방안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공무원이 하는 모든 업무는 해당 시군을 발전시키려고 할지 말아먹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은 없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됐죠? 자, 이 동네의 인구를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군데 인구를 늘릴 방안 이런 말이 있어요. 인구를 늘릴 방안이 발전 방안 아닌가요? 그죠? 가끔 좀 예산이 부족한데 지방의 지역의 세수를 좀 늘릴 방안. 지역이 발전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다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면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정답이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생각하고 갖다 붙이면 정답인 거예요. 됐죠? 뭐 딱히 정해진 게 선생님 희망 업무에다가 발전 방안을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업무를 희망하고 이런 업무가 잘 돼서 지역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지역의 발전은 꼭 경제적 발전도 있지만 복지적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님이 단 한 명이도 안 되시는 게 지역이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죠? 건축직, 토목직, 뭐 사복직, 간호직, 그죠? 뭐 일행 같은 경우는 뭐 관광, 홍보, 뭐 뭐가 됐건 간에 축제, 뭐 지역 일자리 개발, 뭐 관광 브랜드 어쩌고 저쩌고 축제, 이게 다 발전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할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희망 업무, 관심 업무나 주요한 해당되는 직렬에서 몇 가지 것들만 챙겨 오시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게 좀 지역에서 좀 열심히 좀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일인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대개 이제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 많이들 써놔 있잖아요. 물론 홈페이지라는 게 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베이스로 해서 좀 찾아보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개 그다음에 이제 민원 응대, 진상 민원인, 안타까운 민원인, 행패 부르는 민원인, 떼쓰는 민원인 이렇게 민원인들이 좀 몇 가지 종류가 있고요. 또 상사가 상사실이죠. 상사가 부당 지시하면 이게 가장 많은 거고요. 상사가 너한테만 일을 몰아주면 상사가 네 의견에 반대하면 맨날 뭐 이런 정도의 주민 부당 지시하는 상사 갑질하는 상사 너한테만 일을 몰아주는 강사 상사 뭐 이 정도의 사이즈로 좀 나오겠죠. 그다음에 업무 가족 뭐 일 많은데 뭐 가족이 아프면 어떡할래 뭐 이런 과들 주변에 중요한 일인데 뭐 꼭 네가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떡할래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무원은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료나 선배들이나 부탁해 가면서 서로 간에 상부 상조해 가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 류의 질문들은 되게 팀워크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죠? 일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어? 공직에 봉사하는 걸로 뭐 이런 걸 기대하는 답변은 아니 질문들은 아닙니다. 그죠? 뭐가 또 상식적인 거니까 뭐 준비하시면 다 아시게 될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의무 뭐 되게 많이 묻는 거 6대 의무가 뭐냐 이런 퀴즈형 질문부터 시작해서 또 공무원에게 중요한 가치, 공직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봉사 정신, 공정성, 뭐 책임감, 다양성 뭐 등등등 뭐 등등등 아무거나 갖다 붙이시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관련돼서 본인의 뭐 경험 사례 같은 게 있느냐, 뭐 공정성을 발휘한 사례가 있느냐, 뭐 봉사활동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 이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끔 이제 교수님들 오셔서 이놈의 행정 용어들, 인가와 허가의 차이부터 시작을 해서 신뢰와의 원칙이란 뭐냐, 뭐 블라블라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퀴즈형 질문,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이 뭔지 알아요? 네. 모르시나?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들어는 봤는데 그래요. 알리백은 알아요? 네? 들어는 봤는데 알리백 몰라요? 환경? 아, 어, 그래요. 되게 이런 풍경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알아도 즉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대개의 경우가. 근데 이제 준비는 좀 마음 준비는 좀 하셔야겠죠. 맞출 준비보다는 그런 당황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표정과 얼굴과 내 멘탈을 유지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워낙 복불복이라서 그런데 교수님이 오시는 데도 있고요. 뭐 되게 면접조가 뭐 한 개 조만 되는 데는 없고요. 되게 5개 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1, 2, 3조, 1, 2조는 멀쩡한데 3조에 오신 교수님 한 분만 계속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면 미치는 거죠, 이제. 그 조에 가신 분들이. 워낙 편차가 큽니다. 원래는 인사과에서 질문지 전체 리스트를 주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 미리 정리해 놓고 각 조가 균질하게 이렇게 면접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특정 조에서만 막 걱정들을 하시는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만약 특정 조가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진짜 문제가 됐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문제된 것들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으면 뭐겠어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죠? 예, 논리적으로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했을 수 있고요. 마지막 하는 정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가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의 8, 90%가 이 사이즈 내에서 굴러갑니다. 한 80% 정도는 요 범위 내에서 되게 굴러갑니다. 물론 이제 큰 틀을 제가 잡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 정도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준비할 것만 딱 준비하고 약간 좀 적절하게 돌려막기 느낌만 좀 살짝 가지시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특히 걱정하실 부분은 별로 없겠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지역에서 뭐 발전 방안 뭔지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끝나면 한 6, 7분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되게 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충북 같이 좀 길게 보는데 뭐 경남 같은 경우는 15분씩 보는데 거기는 짧게는 보지만 거의 교수님들이 거의 주도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막 3분의 2씩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질문이 되게 많아 보이는 착시 이런 배분의 문제에서 지역별로 되게 조별로 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 또 해년마다 또 다를 수도 있다. 같은 데라도 조별로 또 다를 수 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준비는 되게 총량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큰 합집합 개념으로. 그 안에서 코어가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거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건 한 80%는 확실하게 해놓고 아까 교수님 변수나 이런 것들은 뭐 예, 뭐 하면 좋기는 한데 안 되면 적절하게 죄송합니다. 꼭 배우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벼야죠. 그죠? 그다음에 또 특히 아까 비연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원식은 현황이나 연구 이런 거 얘기하실 때 본인이 어떻게든 좀 다녀보고 했던 것 제가 몸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제가 만든 말이긴 합니다만 뭐준의 반대말입니다. 머리로 면접 준비와 몸으로 면접 준비. 몸으로 한 걸 어떻게 티를 좀 내야 되겠죠. 자기소개서부터. 예, 뭔가 밀어 넣어서 그래서 내가 좀 성의를 좀 보여주는 것, 뭐 지원 동기부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몸준한 것들을 좀 어떻게든 좀 밀어 넣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또 말씀드린 또 하나 팁은 희망 업무 같은 경우도 너무 도지사님급, 군수님급 이렇게 가도 물론 그런 것도 큰 단위에서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큰 단위, 높은 단위 하지만 동네 단위, 아주 골목 단위 면 단위, 읍 단위 이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거와 매크로한 거를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매크로한 거는 찾기 쉬워요. 그죠? 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지역의 발전 방안 있죠? 이번에 지역의 발전 방안. 뭐 저는 괴로운 일이긴 하나 여러분들은 해피한 시절이에요. 왜? 얼마 전에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해피하죠. 발전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뭐로? 여러분이 거들떠보지 않은 선거 공보물에 다 있습니다. 물론 그 수준이 허황된지 실현 가능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담겨서 예쁘장하게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것만 잘 눈팅해도 몇 개 큰 단위의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 선거 공보물 버렸는데 어떡하죠? 네.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시면 공약사항들이 다 아카이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보물이 다. 처음 알았죠? 원래 수험생들한테 알려드리고 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시면 뭐 메뉴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시군별로 당선인들의 공약, 당선인만 아니라 후보들까지 포함돼서 공약사항들, 공약집, 여러분이 집으로 오신 그 종이로 온 거, 그게 다 있습니다. 아카이브가. 들어가셔서 자기 시군 거를 한번 보시면 뭐 당선인 것도 물론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뭐 누가 했던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빨간 당 파란 당 이렇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아마 쓱 보시고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골라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공부물에서 봤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 지역에서도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저희 당선인께서 이걸 공약으로 하셔서 너무 기뻤다며
알아서 적절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건 쉬워요. 정보를 정확히 찾으시면 되는 거고 간단하게 이제 연관 지어서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그죠? 되는데 이제 좀 그거보다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이고 좀 구체적인가 특히 이제 비연구이거나 좀 먼 외곽 지역이신 경우일수록 좀 더 그 지역에 맞춤하게 가서 또 그런 것도 보고 들어가시면 아 여기가 거기구나 땡땡천이 여기구나 땡땡땡 농산 브랜드가 이런 거구나 맛있는 생각보다 먹어보시고 맛집도 한번 갔다 오시고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해보시는 것도 즐겁게 하시면서도 되게 효과적인 준비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듭니다.